지금부터 우리는 약 18분 동안 춤을 출 겁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껴주시고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마음껏 고개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곡은 1979년에 발매된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수록곡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입니다. 이 앨범을 시작으로 우리는 마이클 잭슨이 왜 팝의 황제라 불렸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9년 미국은 온통 디스코였습니다. 라디오에서도 클럽에서도 화려한 현악과 쉬지 않는 베이스가 흘러나오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21살의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새 앨범을 내놓습니다. 잭슨5의 얼굴로 미국 TV에 등장한 지 벌써 10년. 이미 스타였지만 그 노래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완성한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중심에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아티스트는 아니었죠. 그리고 성인이 된 마이클이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에서 발표한 첫 솔로 앨범의 첫 곡에서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충분해질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제목부터가 하나의 선언입니다. 뭐 설명은 요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다시 음악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번째 트랙 Get on the Floor. 자, 그냥 듣고 있어 보십시오. 이거 베이스 소리 진짜 뒤지게 쫀득하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은 루이스 존슨입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뜯고 엄지로 때리는 슬랩 연주 때문에 썬더 썸스, 천둥 같은 엄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레전드죠. 마이클은 그와 함께 Get on the Floor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스가 시작되면 마이클이 짧은 숨과 감탄사로 대답하죠. 그리고 이 곡은 뭐 사실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즐기면 장땡인 곡입니다. 그냥 춤추라고 만든 노래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뉴욕의 한 디스코 클럽.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건 댄스죠. Get on the Floor의 가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라는 말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특유의 가사를 추임새처럼 발음하는 구간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마이클 잭슨은 오프 더 월에서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펼칩니다. 직접 작사와 작곡은 물론 재능 있는 프로듀서와 함께 협업을 마음껏 진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프 더 월은 성장한 가수가 낸 성공적인 디스코 음반 이상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자신의 성인 목소리, 자신의 리듬, 자신의 팀을 선택한 독립선언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건너뛸 겁니다. 1979년의 자유로운 청년은 잠시 남겨두고 12년 뒤에 팝의 황제가 된 마이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의 주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스릴러로 정점을 찍었고 배드로 자신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바꿔놓았죠. 하지만 그는 이미 완성한 성공 공식을 이번에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힙합과 R&B에서 가장 새롭게 떠오르던 리듬을 자신의 음악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노래 속 화자는 어떤 여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다른, 입술은 꿀보다 달고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쓰고 양날의 검처럼 날카로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여자.
당시 마이클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소니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음반뿐 아니라 자체 레이블과 영화, 영상 사업까지 포함된 계약으로 현실에서 마이클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런데 정작 노래 속 화자는 한 여성에게 사로잡혀 통제를 잃어갑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통제력을 쥔 사람이 노래 안에서는 그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마이클의 곡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이 의심과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원된 걸까요? 그 출발점을 보기 위해 198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사 속 화자는 자신이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시달립니다. 후렴은 그 주장에 대한 필사적인 부인입니다. 빌리지는 내 연인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일 뿐.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마이클은 자서전에서 실제로 빌리 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잭슨 5 시절 자신과 형제들을 따라다니며 친부관계를 주장하던 여러 여성의 모습이 합쳐진 인물이죠. 그 점이 이 노래를 단순한 스캔들 이야기보다 무섭게 만듭니다. 유명해진 사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통제권을 잃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퍼지고 사적인 공포는 모두가 따라 부르는 후렴이 됩니다. 마이클은 이 답답함을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983년 이 노래는 텔레비전 무대로 옮겨갑니다. 모타운 창립 25주년 공연에서 마이클은 형제들과 옛 히트곡을 부른 뒤 혼자 무대에 남았습니다. 검은 재킷, 짧아 보이도록 걷어올린 바지, 흰 양말, 그리고 한쪽 장갑. 몇 초에 불과한 동작이지만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것을 문워크라는 이름과 마이클 잭슨의 실루엣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 때문에 마이클은 더 이상 평범하게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프 더 월에서 춤은 자유였지만 스릴러 이후의 춤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시험을 온전히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데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앨범의 이름이자 역대 가장 최고의 뮤직비디오라고 평가받는 스릴러입니다. 마이클은 영화 런던의 늑대인간을 보고 나서 곧장 그 영화의 감독 존 레디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뮤직비디오는 앨범 판매를 돕는 보조수단 정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팝스타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13분짜리 블록버스터 단편영화가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었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존 랜디스가 처음 제시한 예산은 90만 달러. 하지만 음반사 에픽은 10만 달러만 내놓고 발을 뺐고 결국 예산은 50만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그마저도 당시 평균 뮤직비디오 제작비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여기서 랜디스 팀은 촬영 과정을 담은 별도의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그 방영권을 팔기로 합니다. MTV가 독점 방영권으로 25만 달러, 쇼타임이 유로 채널 방영권으로 3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사실 MTV는 원래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이건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영화 제작비라는 명분으로 예외를 둔 겁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983년 12월 2일 MTV에서 첫 방영된 뮤직비디오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이미 하락세였던 앨범을 다시 차트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춤은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따라쳐진 춤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07년에는 필리핀 세부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1,500명이 이 안무를 통째로 재현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그의 타임지 선정 올해의 바이럴 영상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의 성공으로 뉴 톱스타들이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드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릴러 무드의 완벽한 성공으로 마이클 잭슨은 진정한 팝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그 대가도 있었습니다. 스릴러의 성공은 다음 작품이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록과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내놓아도 전보다 더 위대한가? 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음반은 트로피인 동시에 등에 올라탄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The funk of 40,000 years and grisly ghouls from every tomb are closing in to seal your doom. And though you fight to stay alive, your body starts to shiver. 그래서 다음 앨범에서 마이클은 스릴러를 다시 만드는 대신 자기 모습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부드러운 청년의 얼굴을 지우고 가죽과 금속, 골목과 범죄 영화의 이미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괴물 다음에 그가 선택한 역할은 너무 매끄러워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범죄자였습니다. 스무스 크리미널은 설명보다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노래는 다짜고짜 범죄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소리, 한 여자의 아파트, 카펫 위에 남은 핏자국. 그녀는 케이블 밑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시 침실로 달아나지만 결국 쓰러집니다. 다음 장면은 일요일, 쓰러진 그녀 곁에서 벌어지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노래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문장은 심폐소생술 훈련에 사용되는 마네킹 애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은 그 짧고 익숙한 질문을 범죄 현장의 후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발목을 굽히는 수준을 넘어 몸 전체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동작. 사람의 몸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각도입니다. 훈련된 무용수도 근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30도 안팎인데 마이클과 댄서들은 약 45도까지 기울어집니다. 단편 영화에서는 와이어와 하네스로 몸을 지탱했지만 마이클은 이 장면을 무대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과 의상 제작자 마이클 부시, 데니스 톰킨스는 신발 뒤축의 홈을 무대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걸쇠에 고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걸쇠가 올라오면 댄서들은 그 위에 발을 맞추고 몸을 던지듯 기울입니다. 몇 초의 착시 하나를 위해 신발과 무대 장치 전체를 새로 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배드의 마지막에서 그는 강한 남자나 완벽한 범죄자의 이미지를 내려놓습니다. 카메라는 거리의 영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거울을 향합니다. Go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맨 인 더 미러는 배드에서 마이클이 직접 쓰지 않은 단 두 곡 가운데 하나로 시다 게릭과 글렌 발라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늑대 인간이 되고 완벽한 범죄자가 되고 몇 초의 착시 하나를 위해 무대 전체를 다시 설계하던 사람이 이번엔 정반대의 곡을 골랐습니다.
초반에 마이클은 혼자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피아노와 손뼉 소리 사이에는 여백이 많습니다. Cause they got nowhere to go. That's why no one got to know. 그러나 후반부에서 조성이 살짝 올라가고 가스펠 합창단이 들어오면 베인의 결심은 공동체의 외침으로 터집니다. 한 사람이 거울 앞에서 시작한 문장이 수십 명의 목소리로 번집니다. 뮤직비디오에도 마이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채우는 것은 인종차별에 저항한 사람들, 전쟁과 기근, 시위와 구조의 현장입니다. 그는 가장 유명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그 시대가 외면할 수 없었던 얼굴들을 내보냅니다. 평생 카메라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자기 노래 영상에서 중심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는 가장 큰 메시지를 가장 작은 행동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호그는 히스토리와 인벤서블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고 2009년에는 런던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 This Is It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 서지 못한 채 2009년 6월 25일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따라온 것은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가 음악을 만들어온 방식입니다. 머릿속의 멜로디를 입으로 들려주는 청년, 새로운 세대의 리듬을 받아들인 세계적인 스타, 단 몇 초의 동작을 위해 신발과 무대까지 다시 설계했던 완벽주의자. 오프 더 월에서는 자신의 성인 목소리와 리듬을 찾았고 스릴러에서는 노래와 영상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드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바꿨고 데인저러스에서는 이미 정상에 오른 뒤에도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배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좋은 노래를 남긴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보고 몸으로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아티스트였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멜로디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발을 움직이고 누군가의 고개를 흔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18분 동안 마이클 잭슨과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몸에 남아있는 한 그는 완전히 떠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음악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그의 음악을 즐기는 한 멜로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스릴러, 배드, 그리고 데인저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